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9일 날 세계 정보당국 국정원들의 역사에서 엄청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자기 나라에 있는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사건을 많이 얘기할 겁니다. 바로 영국의 MI6 원장의 리처드 무르는 은퇴를 하실 건데요. 그 은퇴 선언을 자기 나라 런던에서 아니고 바로 튀르키예 수도도 아닌 이스탄불에 있는 영국 영사관에서 했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이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작은 부탁이 있죠. 예, 맞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리처드 무르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이분이 이제 리비아에서 태어나셨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대학교 시절 때는 원래 BBC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국제부 기자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길 안 가고 MI6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터키어를 배우려고 89년쯤 그때쯤 이제 튀르키예에 왔는데요. 처음에는 앙카라에서 한 1년 일하다가 다음에 이스탄불에 영사관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스탄불 영사관에서 이분의 직책이 뭐냐면 언론 담당자. 근데 이미 그때는 MI6 대원이셨어요. 하여튼 그때 이제 언론 담당자이시다 보니까 이제 이스탄불에 있는 기자들이랑 너무 친해지고, 그때 이제 쭈구리 기자들은 오늘날의 튀르키예에서 영향력이 엄청 큰 기자들이겠죠. 하여튼 그분들이랑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고, 다음에 이제 이스탄불에서 나가시고 이분이 오랫동안 그 이슬람 국가들, 이란이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말레이시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활동을 하고 4년쯤에는 튀르키예에다가 대사로 임명되셨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튀르키예 말을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리고 베식타시란 축구팀의 열렬한 팬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커뮤니티 그리고 SNS도 하셨어요. 그분이 SNS 활동은 항상 기사거리였어요. 구독 수가 얼마 안 된 50명, 100명도 안 되는 일반 튀르키예 시민들이랑 말다툼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당신이 또 영국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게임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오십니까? 했는데 답변이 제가 할 수 있는 게임은 골프하고 축구 말고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 유머러스한 답변들 쓰고, 다음에 이분이 2017년, 18년쯤에는 다시 본국으로 갑니다. 갔다가 한 2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MI6의 원장으로 임명돼요. 자, 여러분, MI6의 원장으로 임명됐다면 이분이 진짜 뭔가 너무 잘해야 되잖아요. 진짜 엄청난 성과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MI6에 임명돼요? 이제 업적들을 보려면 어디서 활동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일 신기한 시기에는 튀르키예에서 이분이 대사이셨어요. 자, 그 시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2013년? 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7년까지. 그때 튀르키예 중심으로 서양 세력이 시리아에서 정권 교체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튀르키예에서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자작극이란 말도 많고요. 이 쿠데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서양 국가들이 다 튀르키예에서 정권이 너무 독재화된다는 식으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영국이 튀르키예를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기자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팩트가 있고 그 팩트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피셜이에요, 이 부분이. 근데 확실한 거 뭐냐, 이분이 2013년 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 6년 안에는 뭔가 너무나 큰 성과를 내셨기 때문에 자기 조직에서 엄청나게 호응을 받아가지고 MI6에다가 임명된 거예요. 이분이 국회의원이었다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는데 정권에 의해서 임명된 거 아니고 아예 그 조직 안에서의 승진이에요, 이거. 하여튼 이분이 이제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이제 MI6의 원장을 였다가 은퇴식을 자기 나라에서도 아니고 이스탄불에 있는 영사관에서 합니다. 자, 이스탄불에 있는 영사관이 러시아 영사관으로부터 걸어서 5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멀진 않아요. 거기서 일단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튀르키예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튀르키예가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 하시다가 다음에는 Silence Courier이라는 어떤 사이트이자 앱을 소개합니다.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조용한 배달자 이런 의미인데, 러시아 중심으로
이란 그리고 중국에 있는 자유주의를 사랑하는 시민들한테 니네들이 영국이랑 같이 활동을 하면 니네들이 자기네 나라에서도 자유주의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도 이걸 2023년에 하려고 했었다가 중국이 그걸 뚫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수많은 미국 간첩이,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중국 간첩이 이제 중국 당국한테 걸렸어요. 하여튼 이제 영국이 이 미국이 예전에 했던 것보다 더 보안이 잘 된 완전히 다크웹에 제대로 이제 적응을 하는 어떤 사이트이자 앱을 개발했고 이제 그것을 거기서 소개를 했어요. 전 세계의 덕재 국가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자꾸 입에다가 언급하는 거는 어디냐? 러시아였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러시아 영사관이 걸어서 5분인데 거기서 자꾸 러시아에서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제발 우리 사이트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첩 활동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 좀 약간 외교적 신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튀르키예 국정원이 이걸 몰랐나? 아니 이런 얘기를 거기서 왜 하냐라고 좀 조금이라도 좀 약간 딴지를 걸었어야 됐는데 왜 이런 앱의 소개를 거기서 하냐고. 그러니까 튀르키예 국정원 이거 몰랐다. 그럼 이거 또 다른 문제예요. 와서 이제 행사를 할 건데 무슨 행사인지 행사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좀 약간 따졌어야 됐는데 이 리치드 무르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 그림에서는 좀 약간 튀르키예를 개망신시키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은퇴식 연설에서도 좀 약간 특이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제일 신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시리아 내전이에요. 우리가 시리아 내전을 튀르키예와 함께 너무 성공적으로 마무리시켰고 지금은 영국이 예전에 시리아에서 강력한 정보망이 있듯이 지금도 한 몇 개월 안에는 파로 시스템을 깔았고 우리도 지금 시리아에서 강하다 뭐 이런 말씀들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리아에 있는 반군이 이제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를 많이 궁금해하는데 저는 항상 얘기했던 거 그거였어요. 이거는 튀르키예하고 영국 물론 뒤에는 미국하고 걸프 국가들이 있긴 한데 근데 앞에서 이 자동차를 누가 운전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튀르키예하고 영국인지를 그분이 그날 은퇴식 선언에서도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아 그리고 지금은 MI6의 원장이 누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것도 특이해요. 역사상 최초로 여성분이 임명되셨고요. 영국이 여러분 엄청난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팔레스타인도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확신한 거 뭐냐면 영국이 아직도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옛날만큼 강하지 않지만 아직도 강해요. 여기저기 국정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핵심적인 정보들이 다 영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영국이 지금 그렇게 압도적인 군사력이 없긴 하지만 그 너무나 고퀄리티의 지식들이 영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직도 강대국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오늘은 이 주제는 저한테 너무 재미있는 주제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소감이 있으시면 밑에다가 써주세요. 자 오늘 영상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